면회소, 형광등이 깜빡이고 자동 판매기 소리만 울린다. 정은이 도시락을 꺼내자 김치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진다. 병장 오태식이 다가온다. 여긴 군인 면회소입니다. 복지관 아니고요. 도시락 반입 금지 못 보셨어요? 오태식이 도시락을 빼앗아 뚜껑을 연다. 뜨거운 붉은 국물이 정은의 얼굴로 쏟아진다. 면회소가 얼어붙는다. 정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휴지로 얼굴을 닦는다. 손이 떨리지 않는다. 침묵이 흐른다. 정은이 일어서며 낮게 말한다. 난 민원 넣으러 온 게 아니야. 사람을 보러 왔지. 면회소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강원도 최전방 22사단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생활관 창문에는 하얀 성애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고 철조망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라곤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형광등은 낡아서 가끔 깜빡였고 그 불빛 아래 병사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일병 박민수는 점호 30분 전 침대 모서리에 앉아 오래된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죠. 문자함을 열자 고모가 보낸 메시지가 가장 위에 떠올랐습니다. 날 춥다. 목 보호해라. 수고한다. 민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쳤습니다. 네. 고모하니 잘 지내요. 언제나처럼 고모라는 호칭 뒤에 말을 멈췄습니다. 다른 말을 쓰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진짜 엄마를 대신해 자신을 키운 사람 윤정은. 민수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었을 때 고모는 아무 말 없이 민수를 거두어 키웠습니다. 단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민수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민수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진짜 엄마의 자리를 빼앗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도 감히 다른 호칭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복 소매를 걷어 올리자 퍼렇게 번진 멍이 드러났습니다. 며칠 전 병장 오태식에게 맞은 자리였죠. 총기 손질 중에 부품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오태식은 그 순간 민수의 팔을 세게 비틀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총이 장난감이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태식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수는 그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자. 군대는 원래 좀 버티면 되는 거잖아. 민수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이게 군대니까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른 후임들도 비슷한 일을 겪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민수는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침상 정리를 하려는데 옆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병 김현우의 자리였죠.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던 현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어디 갔어요? 민수가 옆 선임에게 물었습니다. 선임은 잠깐 민수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무대 갔다더라. 그냥 물어보지 마. 선임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 않은 듯한 얼굴이었죠. 민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생활관 안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누군가 떠들거나 웃음소리라도 났을 텐데 오늘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아 다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고모의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날 춥다. 목 보호해라. 수고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모가 보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가 나는 집이 그리웠습니다. 오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행군 훈련이었죠.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발밑은 미끄러웠습니다. 민수는 총을 메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앞에서 오태식이 걸으며 가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오태식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조심해. 오병장 요즘 너 찍었어.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같은 분대 선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일 아닌 것도 트집 잡아. 그냥 조용히 있어. 알았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민수는 면회소 앞 게시판을 지나쳤습니다. 공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면회 가능. 민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공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고모가 온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죠. 고모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면회를 왔습니다. 멀고 먼 길을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며 이곳까지 찾아왔죠. 늘 손에는 따끈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치찜, 달걀말이,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 찬 도시락이었습니다. 민수는 생활관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철조망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도 들렸죠.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조용하고 표정 변화가 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모의 눈빛 속에 담긴 따스함을 말없이 건네는 사랑을 말이죠. 그날 밤 민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 손을 잡고 걷던 기억이었죠. 엄마는 웃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금방 흐려졌고 민수는 새벽 점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면회 시간에 맞춰 준비를 했습니다. 훈련복을 깨끗이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팔의 멍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퍼렇게 남아 있었지만 소매로 가려지니 괜찮았습니다. 이번 주말 고모가 옵니다. 토요일 정오, 면회소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낡은 소리를 냈고 구석에 놓인 자동 판매기가 가끔 딸깍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잡음 섞인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죠. 면회 온 가족들이 몇몇 앉아 있었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입구 쪽 의자에 앉아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고모가 곧 올 겁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단발의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정은이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었습니다. 고모. 정은은 민수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없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죠. 김치찜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많이 추웠지? 정은이 민수 앞에 앉으며 도시락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모는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다. 이 정도야. 정은은 가방 지퍼를 열며 속삭였습니다. 따끈한 김치찜, 달걀말이, 멸치볶음이 담긴 도시락이 하나씩 꺼내졌습니다.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모 이거 다 언제 만드셨어요? 새벽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넣었다. 민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고모는 멀고 먼 길을 오면서도 새벽부터 일어나 이 도시락을 준비했을 겁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장 오태식이 면회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태식은 면회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죠. 그는 민수와 정은을 번갈아 보더니 의자를 툭 치며 다가왔습니다. 누구 면회? 오태식의 목소리는 가볍고 비꼬는 투였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들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일병 박민수 보호자입니다. 아, 박민수? 여긴 군인 면회소입니다. 복지관 아니고요. 오태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은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 반입 금지 못 보셨어요? 게시판에 크게 붙어 있는데 오태식이 테이블 위에 도시락을 가리켰습니다. 정은은 잠시 도시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규정 맞습니다. 그러면 가져가겠습니다. 정은이 도시락을 다시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오태식이 그 손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이미 테이블에 올려놨잖아요. 위생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민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병장님, 저희가 조심할게요. 내가 뭔데 말을 해? 지금 면회 관리는 내가 하는 거야. 오태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면회소 안다른 사람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정은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시락 치우겠습니다. 오태식이 도시락 가방을 빼앗듯 들어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찜의 붉은 국물이 뚜껑 안쪽에 고여 있었죠. 뜨거운 김이 피어 올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치찜이요? 여기가 식당입니까? 오태식이 비웃듯 말하며 도시락을 정은의 얼굴 앞으로 획 기울였습니다. 순간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은의 뺨을 타고 붉은 국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덜미까지 젖어들었죠. 면회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자동 판매기 소리만 웅하고 울렸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장님, 오태식이 민수를 쏘아봤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반말이야? 정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뺨에서 국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태식이 도시락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원 넣으러 오신 줄 아십니까? 민원은 저쪽입니다. 오태식이 면회소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정은은 휴지로 목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난 민원 넣으러 온 게 아니야. 정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면회소 전체에 울렸습니다. 사람을 보러 왔지. 면회소가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에 묻은 국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정은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고모. 정은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정은은 도시락 가방을 챙겨 들고 면회소를 걸어 나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면회소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태식은 휴지로 손을 닦으며 다른 면회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뭐 봐요? 각자 면회나 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면회소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은은 면회소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코트 깃에 묻은 붉은 국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정은은 그것을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정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코트 자락을 휘감았습니다. 면회소 앞 주차장에는 군청색 SUV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시동이 걸린 채로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죠.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차 옆에 한 명의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선명했습니다. 헌병대장이었습니다. 정은이 가까이 다가가자 장교가 곧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손끝까지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선 확보 완료했습니다. 헌병대장의 목소리는 낮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정은은 경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조용히 들어 올려 경례를 멈추게 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소란 일으키지 마십시오. 사람부터 보겠습니다. 정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헌병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사단장 보고가 절차는 제가 정합니다. 정은이 면회소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헌병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기 중인 인원 전원, 진입 준비. 무전기 너머로 짧은 응답이 들렸습니다. 정은은 다시 면회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눈 위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헌병대장이 뒤따랐고 SUV 뒤편에서 헌병 3명이 더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발걸음도 조용했습니다. 면회소 문이 열렸습니다. 정은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다시 그녀를 비췄습니다. 뒤이어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군화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면회소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오태식은 창문 쪽에 서 있었습니다. 몇몇 면회객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헌병대장이 면회소 중앙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합참의장님 도착하셨습니다. 그 순간 면회소 안 공기가 멈췄습니다. 자동 판매기 소리조차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의장님? 오태식은 창문을 보던 시선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면회소 안에 울렸습니다. 사단장 최영석이 면회소 안쪽에서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정은을 보자마자 숨을 삼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합참의장님,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방문하시면 정은은 경례에 답하지 않고 사단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보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사단장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습니다. 정은은 면회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도시락이 놓여 있었고 바닥엔 붉은 국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본 정은의 눈빛이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은이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민수 앞에 섰습니다. 눈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은은 민수의 팔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소매 밖으로 살짝 보이는 퍼런 멍을 확인했습니다. 정은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고모.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여기선 호칭을 지키자. 일병 박민수 앉아 있어.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은은 민수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오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오태식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렸습니다. 정은은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오태식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벽에 막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병장 오태식. 정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오태식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예. 오늘 이 면회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헌병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의장님, 관련 보고서 확보 중입니다. 면회소 CCTV 원본 확인 지시하겠습니다.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관계자 전원 분리 조치, 피해자 보호 최우선입니다. 헌병대장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 최영석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장님, 이 일은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사단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정은이 사단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사단장님, 이 일은 이미 사단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참 직속 조사로 전환합니다. 사단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면회소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헌병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면회소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은 채 손을 떨었습니다. 오태식은 벽에 기댄 채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사단장은 창밖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SUV 시동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면회소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문 닫힌 사단, 그날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단장실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똑딱거렸습니다. 사단장 최영석은 책상 앞에 서서 땀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은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정은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단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의장님, 이런 절차는 미리 보고가 있어야. 정은이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보고를 막은 건 여기입니다. 사단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은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면회소 관리 일지였습니다. 이 일지에는 오늘 면회소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엔 아직 김치 국물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정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사단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면회소 CCTV 확보하십시오. 관련자 전원 분리 조치하고 피해자는 즉시 보호합니다. 가해 행위자는 출입 통제하고 전 장병 인권 교육 즉시 편성하십시오. 사단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이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군의 명예는 규정보다 먼저 사람을 보호할 때 지켜집니다. 오늘 22사단은 그 기본을 잊었습니다. 사단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단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단장은 책상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영 건물 지하 라커룸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오태식이 라커룸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이미 2명의 동료가 있었습니다. 상병 김재훈과 일병 이민호였습니다. 오태식이 문을 닫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야, 들었지? 그 여자가 합참의장이래. 김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태식이 라커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냥 도시락이 미끄러진 거라고 통일하자. 우발적 사고로. 이민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CCTV는요? CCTV 각도 때문에 잘 안 보일 거야. 그냥 손이 미끄러져서 쏟아진 거라고 하면 돼. 오태식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 그 새끼도 말 시키자. 얘도 욕설했다로 가는 거야. 서로 감정이 있었다. 이렇게. 김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태식이 라커룸을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너희도 조심해. 입 단속 잘하고. 알겠지? 두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태식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한편 민수는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자마자 분대원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얼굴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야, 박민수?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병 하나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중대가 난리야. 알아?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병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사과하고 끝내. 오병장도 실수한 거잖아. 너도 말 좀 조심하고.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야, 지금 말대꾸야? 상병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대원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생활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옆 침대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그냥 참아. 괜히 더 크게 만들지 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서 고모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많이 아프니? 그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민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모한테 피해주지 말자. 내가 참자.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이불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생활관 불이 꺼졌습니다. 병사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실에서는 최영석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사단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사단장입니다. 전화 너머로 헌병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단장님, CCTV 원본 확보 완료했습니다. 의장님께 보고 올라갑니다. 사단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단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단 건물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라커룸에서는 오태식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톱을 물어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굴엔 불안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끝까지 내가 이긴다. 오태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라커를 열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사단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웠습니다. 밤 10시 병영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만 깜빡이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민수는 분대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분대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중대 행정병이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민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분대장이 서류를 민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보고서야. 읽어봐. 민수가 서류를 들어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면회소 도시락 반입사고, 보호자 과실로 인한 우발적 사건, 일병 박민수 언행 부적절.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대장이 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명해. 도시락은 내 보호자 과실, 너도 언행 실수 인정하는 거야. 민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걸 서명하면 고모가, 아니, 의장님이 곤란해질까?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대장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만 조용히 하면 다 끝난다. 알겠지? 행정병이 덧붙였습니다. 그게 내가 살 길이다. 박민수? 민수는 펜을 쥐고 있었지만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종이 위에 펜 끝만 올려놓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분대장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빨리 안 해? 민수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펜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딸랑 소리가 울렸습니다. 분대장이 펜을 집어들어 다시 민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정신 차려. 이거 안 서명하면 너만 손해야. 민수는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은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거야.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규칙은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을 죽이려 하죠?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분대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박민수.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펜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사단 본부 건물 한쪽 사무실에서는 정은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편지 한 장과 군번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은은 편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손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언니, 혹시 내가 없더라도 민수를 사람으로 키워줘. 언니가 별을 달면 더 멀어질까봐 사실 그게 무섭다. 정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던 얼굴, 민수를 안고 있던 모습, 마지막으로 본 창백한 얼굴까지. 정은은 편지를 내려놓고 군번줄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멀어졌구나.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군번줄 위에 떨어진 눈물이 금속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뒤로 숨지 않는다. 정은이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곧 상대가 받았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입니다. 정은이 낮게 말했습니다. 화상회에 연결하십시오. 긴급 안건입니다. 잠시 후 컴퓨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참모진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은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2사단 면회소 인권침해 관련 감찰 전환합니다. 군사경찰 독립수사 투입하고 지휘책임 판단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화면 너머 참모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관련 보고서, 작성자 신원 확인, CCTV 원본 확보, 피해자 즉시 분리보호, 가해자 및 관계자 출입 통제. 이상 즉시 시행합니다.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의장님, 사단장 지휘 책임도 포함됩니까? 정은이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결과에 따라 제 책임성까지 상신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정은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한편 분대장실에서는 민수가 여전히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분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보고 서명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생활관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침대들은 모두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기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치 국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던 순간이 다시 보였습니다.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고모. 제가 약해서. 라커룸에서는 오태식이 혼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오태식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내가 이긴다. 오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단 본부에서는 정은이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군번줄을 손에 쥐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기다려라. 고모가 아니, 내가 지켜줄게. 그날 밤 누군가는 펜을 들었고 누군가는 검을 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세상을 갈랐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면회실 옆 작은 상담실에는 파란빛 조명이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창밖으로는 동이 트기 시작했고 눈은 그쳤습니다. 상담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난방기가 낮게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은과 민수 둘만 있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고 정은은 맞은편에 앉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은이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천은 낡았고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 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은이 천천히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군번줄이 나왔습니다. 금속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정은은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은이 군번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 거야. 교통사고 전역자였지만 끝까지 군인으로 살고 싶다 했지.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저절로 군번줄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만지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정은이 민수의 손을 잡아 군번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금속이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군인이셨어요? 민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통부대 운전병이었어. 저녁 일주일 전에 사고를 당했지. 임무 중이었어.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군번줄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정은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군복을 벗지 않았어. 병원에서도 군복을 입고 싶다고 했지. 그게 마지막 소원이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은은 민수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어 민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고모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왜 줄곧 고모라고 부르게 했어요? 왜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정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진짜 어머니 자리를 빼앗고 싶지 않았어. 내가 언젠가 스스로 부르게 될 날, 그때 듣고 싶었거든.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정은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너는 약하지 않아. 내가 여태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거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약해서 늘 참았습니다. 규칙 뒤에 숨었어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은이 군번줄을 민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규칙은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거야. 오늘 너는 약하지 않다. 이제 알았으니까. 민수는 군번줄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금속이 손 안에서 따뜻해졌습니다. 민수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규칙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정은이 작게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게 내 엄마가 바랐던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상담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정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고 헌병 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은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면회소 CCTV 원본 복구 완료했습니다. 정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용은? 헌병 대장이 서류를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우발 사고 보고는 허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에는 병장 오태식의 고의적 행위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류를 읽는 동안 상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군번줄을 쥔 채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정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빚 갚을 시간이다. 헌병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경례했습니다. 관련자 전원 소환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사단장실에서 진행합니다. 헌병대장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은은 다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장님,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정은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비됐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쥔 군번줄이 반짝였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정은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다. 그럼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상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군번줄을 주머니에 넣으며 걸었습니다. 정은은 앞서 걸었고 민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단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은을 보자마자 경례를 올렸습니다. 의장님, 사단장실 준비 완료했습니다. 정은이 경례에 답하며 말했습니다. 관계자 전원 소집했습니까? 예. 병장 오태식과 관련 간부들 대기 중입니다. 정은이 고개를 끄덕이고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민수도 뒤따랐습니다. 사단장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단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태식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민수를 보자 눈빛을 피했습니다. 정은이 자리에 앉았고 민수는 옆에 섰습니다. 정은이 테이블 위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켰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면회소의 그날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도시락이 쏟아지는 장면, 오태식의 표정, 정은의 침묵, 모든 것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군번줄은 목에 거는 쇠붙이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단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은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발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실내는 조용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단장 최영석, 중대 간부들, 헌병대장, 그리고 병장 오태식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은이 들어서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정은이 경례에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정은의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태식은 민수를 보자 눈빛을 피했습니다. 정은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옆에 섰습니다. 화면 저편 국방부 회의실에는 참모진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은이 천천히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숨소리조차 명령에 복종하듯 멈췄습니다. 정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전체에 울렸습니다. 보고서를 쓴 이는 누구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정은이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면회소 우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 손 드십시오. 오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그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정은이 오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병장 오태식? 예. 오태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은이 테이블 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면회소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정은이 도시락을 내려놓는 모습, 오태식이 다가오는 모습, 그리고 도시락을 들어 올리는 모습까지. 화면 속에서 도시락 뚜껑이 열렸고 붉은 국물이 정은의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정은의 얼굴이 국물에 젖었고 목덜미까지 흘러내렸습니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정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고 조용히 휴지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정은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우발적 사고입니까? 오태식이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잠깐 실수로. 정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실수는 반성과 배움이 따릅니다. 너는 은폐를 택했지. 오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우발적 사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는 명백한 의도가 보입니다. 이것은 거짓 보고입니다. 사단장 최영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은을 바라보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경례는 정확했습니다. 의장님, 제 책임입니다. 보고 체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정은이 사단장을 바라봤습니다. 사단장님, 이것은 단순한 보고 체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지키지 못한 문제입니다. 사단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장님, 오늘 처음으로 별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습니다. 정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 모두가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사람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 곁에 있어야 합니다. 정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장 오태식, 즉시 보직해임 및 구속영장 신청합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헌병 2명이 일어나 오태식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오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은이 계속 명령했습니다. 관련 간부 전원, 직무이탈 및 은폐 혐의 조사 진행합니다. 22사단 전 장병 대상 인권교육 즉시 재편성하고 지휘 책임은 결과에 따라 재책임성까지 상신합니다. 화상회의 화면 속 참모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이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정은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십시오. 민수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후임들이 저 같은 일 겪지 않도록 제가 겪은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군인의 용기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경례를 올렸습니다. 정은이 경례에 답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섰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헌병들이 오태식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오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정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눈 녹은 자리에서 땅이 드러났습니다. 정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별은 높이 떠 있을수록 사람의 눈물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 별은 사람 곁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단장이 정은에게 다가와 다시 경례를 올렸습니다. 의장님, 앞으로 22사단은 사람을 먼저 보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정은이 경례에 답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군인의 본분입니다. 민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연병장에서 병사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민수는 주머니 속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정은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정은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고했다. 민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정은이 작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태극기가 더 높이 펄럭였습니다. 그날 별은 사람 곁으로 내려왔습니다. 해질녘 연병장 옆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군악대의 연습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저녁 공기를 타고 번졌습니다. 정은과 민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손에는 군번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금속이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정은은 코트깃을 세우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가 군번줄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은은 민수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제야 불러봅니다. 정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지듯 부드러워졌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정은이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민수는 정은의 품에 안긴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지 않았지만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은은 민수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별이 빛나네. 정은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태극기가 계속 펄럭였습니다. 멀리서 저녁점호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전 장병, 저녁점호 시작합니다. 스피커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민수는 정은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은은 민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지?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정은이 민수의 손에 쥐어진 군번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자랑스러워할 거야. 민수는 군번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금속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자랑스러우실까요? 정은이 민수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오늘 한 일은 엄마가 바랐던 그 모습이야. 두 사람은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작고 희미했지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은이 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별 보이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별은 높이 떠 있을수록 사람의 눈물을 보지 못해. 하지만 오늘 한 별은 사람 곁으로 내려왔어. 민수는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정은은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은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내가 있어서.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태극기가 더 높이 펄럭였습니다. 군악대 연습 소리가 멈췄습니다. 연병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났고 병사들이 하나둘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은과 민수는 언덕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석양 속의 실루엣처럼 보였습니다. 발소리가 자갈길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면회소 앞을 지나칠 때 민수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정은도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면회소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곳도 달라질 거야. 정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돕겠습니다. 정은이 민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함께하자.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사단 정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문 앞에는 군청색 SUV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이 차에 오르기 전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면회 때도 올게.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니. 그 말에 정은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기쁨이었습니다. 정은이 차에 올랐고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경례를 올리며 차를 배웅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민수는 경례를 내리고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비.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문자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춥지? 목 보호해라. 수고한다. 민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민수는 답장을 쳤습니다. 네.
어머니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랑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날아갔습니다. 민수는 폰을 주머니에 넣고 생활관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민수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연병장 저편에서 태극기가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별은 높이 떠 있을수록 사람의 눈물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 별은 사람 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가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댓글이 또 한 편의 드라마가 됩니다. 별은 사람 곁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 여러분의 생각도 아래 댓글로 들려주세요.